자, 그러면 매실주 12주차 마지막 영상이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은하들의 어떤 거리, 후퇴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후퇴 속도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이것은 H 곱하기 R이니까 V와 델타 람다, 그 다음에 은하까지의 거리, 이 세 개는 서로 정비례한다 라는 거 가지고서 1번에 A와 C 사이의 거리는 C와 D 사이의 거리와 같겠죠? 그렇죠? 바라보는 후퇴 속도. D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14,000이야. D에서 관측한 B는 14,000이 아니고요. 1,500일 겁니다. 우주는 C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없고요. 4번에 특정 파장에 대해서 파장 변화량 A에서 관측한 C의 후퇴 속도가 7,000. 그 다음에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가 3,500이니까 파장 변화량은 후퇴 속도에 정비례한다. 2배가 되겠고 A에서 관측한 D의 후퇴 속도는 21,000이 아니라 14,000이어야 되겠고요. B에서 관측한 A와 C는 모두 B로부터 은하 어디에서 관측하더라도 관측자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은하들은 대체로 멀어질 겁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인데 문제에서 허블 상수가 7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70분의 C 맞는 얘기. 8번에 B에서 관측한 C의 적색 편의는 D의 적색 편의의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B에서 관측한 C의 후퇴 속도가 3,500인데 D는 1,500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다. 맞는 얘기. 9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제 허블 상수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거 관측 시기에 따라서 조건의 그 다음에 시기랑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면요. 1번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B가 C보다 A로부터 B, C 비교했을 때 C가 더 멀기 때문에 C의 후퇴 속도가 더 멀고 2번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높다. 우주가 점차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는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3번에 우주의 밀도는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커야 되겠죠. 빅뱅 우주론에서 시간 지남에 따라 밀도 온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일 때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보다 3000켈빈보다 낮아야 되겠죠. 우주 배경 복사가 이미 방출된 이후기 때문에 3000켈빈보다 낮고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가보다 나가 깁니다. 우주의 크기가 더 커지면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대폭발 이후 우주가 급격히 팽창한 시기가 그것은 대폭발 우주론 그러니까 급팽창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고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급격히 팽창한 시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로 일정한 거고요. 우주의 전체 질량이 전부 동일하다.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빅뱅 우주론이 밑에서 얘기하는 평탄성, 그 다음에 지평선, 우주의 자기올곡 문제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급팽창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급팽창이 일어날 때에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었습니다. 그 팽창한 시기가 약 10의 32제곱초 정도 당시에 급팽창이 일어났던 거고요. 급팽창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의 크기보다 작았는데 급팽창한 이후로 더 커졌다.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는 것을 급팽창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주는 급팽창이 일어날 때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다. 급팽창 전에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다. 그래서 상호작용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같은 세기로 관측될 수 있다. 급팽창이 일어날 당시의 우주의 온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급팽창이 일어났던 시기의 우주는 매우 고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 되었던 시기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 후니까요. 자, 7번. 급팽창 이론을 통해 현재 우주가 거의 완벽하게 평탄하다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밀도는 급팽창 이전과 이후가 다르겠죠. 당연히 우주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데 급팽창했기 때문에 이후에 급격히 감소했다. 급팽창 이론이 자기올극이 발견되지 않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맞고요. 다음 4번. 자, 4번에서 현재와 과거 어느 시기의 우주 구성 요소 비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가에서는 대략 약 70%, 약 25%, 5%의 비율을 보이지만 오른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5%를 나타내고 있는 왼쪽 가 그래프에서 5% 나타내는 게 보통 물질
그 다음에 C가 암흑 에너지, A가 암흑 물질이고요. 그죠? 그 상태로 이제 문제 보는 겁니다. 1번. A는 암흑 물질, 그 다음에 B는 보통 물질, C는 암흑 에너지다. 맞는 얘기. 가일 때 현재네요. 가가. 그럼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B는 보통 물질이니까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C의 비율분의 A의 비율. 그러니까 C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가 더 크네요. 그래서 가일 때와 나일 때가 같지가 않다. 5번 C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측으로 존재를 추정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암흑 에너지뿐만 아니라 암흑 물질까지 전부 다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녀석들입니다. 우리 은하의 질량은 전자기파로 관측된 물질의 총 질량보다 훨씬 큰 거죠. 암흑 물질 때문에. A는 중력 렌즈 효과와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암흑 물질을 그렇게 예측하고요. 가의 우주는 C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의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뭐 그렇죠? 맞는 얘기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자, 얘도 마찬가지네요. 가에서는 현재래요.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기억, 니은, 디귿이야. 그럼 디귿이 암흑 에너지, 기억이 암흑 물질, 그 다음에 니은이 보통 물질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A, B를 오른쪽 나에서 봤더니 기억, 니은, 디귿을 다 고려하는 거, B는 디귿을, 즉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A는 가속 팽창 우주, B는 그렇지 않은 거. 자, 별과 행성은 기억에 해당하지 않죠. 니은에 해당하고요. 기억은 암흑 물질, 니은은 보통 물질, 디귿은 암흑 에너지. 맞는 얘기. 대폭발 이후 현재까지 걸린 시간이 대폭발 이후 현재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주의 나이를 의미하고요. 우주의 나이는 빅뱅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 빅뱅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A보다 B에서 짧다? 그럼 맞는 얘기가 되겠죠. 4번. A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중 디귿이 차지하는 비율은 T 시기보다 현재가 더 크다. 디귿이 차지하는 비율 암흑 에너지고요. T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T 시기보다 현재가 더 크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A와 B의 우주는 모두 계속 팽창할 거야. B 같은 경우에도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는 건 아니지만 열린 우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계속 감소하되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팽창은 한다. B에서 미래 우주는 시간이 무한히 증감에 따라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하면서 0에 가까워지지만 계속 팽창하는 거 맞고요. 7번에 A는 디귿을 고려한 모형이므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아? 아니요. 앞에 얘기 관련 없이 현재 우주는 임계 밀도가 그러니까 현재 우주의 밀도는 임계 밀도와 같습니다. A의 모형에서 우주는 과거에 수축했던 시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팽창 속도가 줄어들었던 적은 있지만 수축했던 시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우주의 상대적 크기이므로 당시 우주의 팽창 속도 맞고요. 그래서 팽창 속도가 기울기가 줄어든 구간이 있어요. 현재는 증가하고 있고요. B는 디귿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이므로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 아니요, 팽창하고 있는데요.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1번으로 넘어가면요. 스텝 2 1번에서 보면 좀 제가 좋아하는 문제, 좋아하는 유형은 아닌데요. 왜 좋아하는 유형은 아니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다 됐고 수적인 관계를 좀 물어봐서 일단 식을 먼저 써볼까요? 호태속도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는 H 곱하기 R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뭐 문제는 주긴 하지만 그래도 3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가 세크다 기억을 해놓고 쭉 봤더니요. 가에서 그래프를 봤더니 AD가 195 메가파섹 BD 사이가 260 메가파섹이래요. 그럼 이거 65의 3배, 65의 4배입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65의 5배, 3, 4, 5 특수각이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에서 65의 5제곱이면은 325 메가파섹. 인 거 일단은 시작을 해놓고요. 일단은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를 봤더니 오른쪽 나 그래프를 봤더니요. 흡수선의 변화가 얘 같은 경우는 은하 C에서 오른쪽 흡수선 같은 경우에는 23.4. 그러니까 다시 쓰자면 람다 제로 기준 파장 500분의
파장 변화량이 23.4가 되는 거네요. 네, 밑에 같은 경우에는 500분의 31.2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런 상태에서 일단 기억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계산을 하진 않을게요. 491.2가 아니다. 그죠? 파장 변화량까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죠? 니은의 허블상수는 70이야. 허블상수 얘도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어디다가 집어넣냐면은 그대로 람다 제로분이고 은하 C를 가지고서 그죠? 계산을 해보면 D 가지고 계산할까요? D 가지고서 계산하면은 그대로 A에서 관측한 그죠? 나는 죄송해요. B에서 관측한 C와 D니까 C를 기준으로 D를 기준으로 그죠?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후퇴 속도는 됐고요. 람다 제로분의 그러니까 500분의 31.2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km/s H는 알고 있고 R 값이 262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72가 나오게 되고요. 계산 굳이 안 할게요. 디귿의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520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 A와 B 사이의 거리가 325인 거 구했고 B와 C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미 은하 C, B에서 바라본 은하 C의 파장면을 적색 편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 계산 안 하고 맞다 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2번을 보시면 얘도 뭐 아까랑 똑같은 그러니까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1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옹스트롱 여기에서 단위로 옹스트롱을 줬습니다. 그래서 1옹스트롱 하기 전에 요거 그냥 기억합시다. 가시광선은 제가 예전에도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시광선은 대략적으로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영역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걸 마이크로미터로 표현하면은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외워두세요. 그냥 뜬금없이 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옹스트롱으로 주면은 1옹스트롱이 10나노미터예요. 그래서 4000 옹스트롱에서 7000 옹스트롱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뭐 이건 됐고 부수인 건 됐고 얘도 마찬가지. 은하 A에서 나타나는 나의 4860 분의 5130이면은 파장 변화량 빼는 거죠. 5103 빼기 4860 곱하기 이거 C는 H 곱하기 R 그리고 이것이 V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제가 계산은 안 할 거고요. 집어넣어서 답은 기억이야 라고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계산 제가 안 할게요. 계산은.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도 니은하고 디귿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3번 넘어가시면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우주에서 팽창하는 우주에서 물질, 암흑에너지, 우주 배경 복사를 나타낸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주의 변화에 대한 설명. 기억, 물질 밀도는 일정하다? 아니죠. 물질 밀도 줄어들 거고요. 질량이 일정한데 팽창하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감소한다 맞고 물질 밀도에 대한 암흑의 에너지의 밀도 B는 증가할 거다. 왜냐하면 물질 밀도는 점점 감소할 거지만 암흑 에너지 밀도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증가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38만 년 전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고 시간이 지나서 138억 년 동안 쭉 지나와서 우리 은하에 도달한 모습이에요. A와 B에서. 기억에 A와 B로부터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가에서 거의 같게 측정되는 것은 우주의 급팽창이다. 네. 위에 거 사실 볼 필요 없고 가는 그냥 현재예요. 가는 현재라고 보면 돼요. 38만 년 전에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가 38만 년 전이 아니라 빅뱅 이후 38만 년 당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 나한테 도달한 겁니다. 그것은 근데 왜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다른 방향인데 반대 방향인데 도달한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왜 같냐? 그 팽창 때문이다. 니은 나에서 측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2.7켈빈보다 나는 현재보다 이전 과거잖아요. 그럼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2.7켈빈.
38만 년 당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3000켈빈. 중간 어느 값이겠죠? 높아야 되겠고요. 이게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나에서 우리 은하에 도달 안 했어요. 가에서 우리 은하에 도달했어요. 틀린 거야. 하시면 되겠고. 5번. 자, 현재래요. 가는. 그럼 또 보자마자 C는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B는 암흑 물질. A는 보통 물질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죠? 자,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줄어들었어. 그죠? 우주의 팽창 속도가 줄어들었고 0이었다가, 그러니까 0이 아니라 우주의 팽창 속도의 변화가 0이었다가 다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억 시기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제일 느린 거지 우주의 팽창이 멈췄다. 혹은 기억 이전 시기에 우주가 수축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팽창 속도가 줄어든 겁니다. 자, 기억에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C가 차지하는 비율,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요. 니은 기억 시기에 우주는 팽창하지 않았다? 아니야. 팽창 속도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고 디귿 우주 팽창에 미치는 B의 영향은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크다. 우주 팽창에 미치는 B의 영향은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클 수가 없겠죠. 왜냐면 암흑 물질의 비율은 암흑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야. 그죠? 6번 똑같은 거 계속 똑같은 거 디귿 암흑 에너지 니은 암흑 물질 기억은 보통 물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봤더니 D는 우리가 이제 예상한 결과, 그죠? 추정값, 그 다음에 실제 관측값은 A. 그래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였어요. 기억과 니은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디귿에 대한 설명이고요. 암흑 에너지. 니은 관측 가능한 물질만을 고려한 추정값은 B다. 맞고요. A와 B의 회전 속도 차이는 디귿의 영향이 아니라 니은 암흑 물질의 영향 때문이야. 7번 넘어가시면 자 1A형 초신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 이거 가속 팽창 우주. 가속 팽창 우주에서 그죠?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자료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기억에 멀리 있는 1A형 초신성일수록 허블 법칙으로 구한 밝기보다 더 어둡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쵸? 더 적색 편이량이 크다라는 것 자체가 더 멀리 있다라는 거고 더 멀리 있을수록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편차가 더 큽니다. 니은 1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는 우주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가속 팽창 우주. 이런 관측 결과는 암흑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8번 넘어오시면 일단 뭐 물질 밀도,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그리고 좀 숫자 잘 안 보여서 실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A, B, C부터 볼까요? 왼쪽에 A는 가속 팽창 우주, 그렇지? 그 다음에 B는 열린 우주, 그 다음에 C는 평탄한 우주입니다. 오른쪽 나 그래프에서 제일 위에 있는 실선은 두 에너지와 물질과 에너지의 그 값이 합이 1입니다. 그래서 1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값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가속 팽창 우주인 A를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열린 우주인 B.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 밀도만 임계 밀도와 같은 C.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이런 우주야. 맞는 얘기. A에서 기억 시기에 어떤 특정한 시기, 굉장히 과거입니다. 우주 공간의 팽창 속도는 감소했다.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팽창 속도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디귿에 Z는 1인 천체, 어떤 천체에서 방출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B의 경우가 C의 경우보다 짧다? B가 C보다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지? 적색 편의 값이 같은 천체에 세로 축은 거리 지수니까 더 멀리 있어. 짧은 게 아니라 긴 거야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텝 3 1번 넘어오시면
자, 1번 같은 문제는 이런 문제 봤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있는 자료들을 주어진 조건들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B와 C의 후퇴 속도가 1대 1이야. 일단은 공식 다시 한번 쓰자면요.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그리고 그것은 H 곱하기 R입니다. 이때 후퇴 속도, 변화량, 거리, 은하까지의 거리가 정비례하다. 그러니까 B와 C의 후퇴 속도가 1대 1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1대 1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고 C에서 관측한 A와 B의 후퇴 속도는 루트 2대 1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선 우리가 일단은 오른쪽에 그림을 나타낼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조건. 우리 은하에서 바라보는 A와 C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네. 자, 그럼 우리 은하를 저는 그냥 이렇게 그리고요. A와 C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수정하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B에서 바라본 A와 C의 방향은 90도야. 그럼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다 그릴까요? 자, B에서 바라본 A. 그 다음에 B에서 바라본 C가 수직이야. 대강 그죠? 이등변 삼각형 나오는 것 같은데 3번 B를 기준으로 외부나 A와 외부나 C까지의 거리는 같다. 그쵸? 외부나 A와 C까지의 거리는 같다. 그러면 요렇게 직각 삼각형 그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리면은 될 것 같고 외부나 A에서 B를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400나노 일단은 그 전에 첫 번째 조건 자 B에서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B와 C의 후퇴 속도 B는 1대 1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얘네들이 1대 1이다. 그 다음에 C에서 관측한 A와 B의 후퇴 속도 B는 C에서 관측한 A와 B의 후퇴 속도 B는 1대 루트 2다. 맞네요. 그럼 제가 추론한 방법이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허블 상수는 66이야. 그렇지. 뭐 빛의 속도는 방송 어차피 됐으니까. 자 그러면 바로 기억을 보는 겁니다.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와 C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겠죠. 왜? 거리가 같으니까요. 그치? A에서 B까지의 거리, B에서 C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A에서 측정한 C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의 B는 같을 거고 D는 A와 C의 거리는 75메가파섹보다 크다. A와 C의 거리는 75보다 크다. 자 일단 A에서 B를 B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한다면 이때 거리가 루트 2야. 그치? 뭐 일단 1대 루트 1인 거는 됐고요. A에서 B의 후퇴 속도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대로 값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V는 후퇴 속도 V는 람다 제로 400분의 하장 변화량 4.4 곱하기 C 3 곱하기 10의 5제곱 이 될 거고 이러면 어떠한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뒤에는 어차피 계산이니까 여기다가씩 써드리면 이것에 대한 후퇴 속도 나올 거고 루트 2 곱하면은 그게 75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했을 때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게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B의 기억 흡수선은 4.4보다 그러니까 404.4보다 작다. 그러니까 요 얘기네. 그냥 A에서 B를 관측했을 때 A에서 B를 관측했을 때 어떤 이런 변화량이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 은하에서 B를 관측하면 이 둘 사이의 거리보다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짧게 나타난다. 파장 변화량이 맞는 거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호비와 W맵 일단 그럼 바로 볼게요. 기억 A와 B는 반대 방향에 있으므로 서로 상호작용한 적이 없어요. 반대 방향에 있지만 급행정했기 때문에 우주가 서로 상호작용한 적이 있는 겁니다. 니은 가는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될 당시를 관측한 거야. 나는 현재 우주를 관측한 거야. 둘 다 현재 우주예요. 방출될 당시는 뭔 소리야? 지금 현재야 둘 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이후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파장이 점차 증가했다. 네, 맞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기억이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렇지? 상호작용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죠? 네, 한번
네, 뭐 가속 팽창 우주고요. 이 모형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는 거고 A 시기에서 현재까지 A 시기에서 현재까지 시간분의 우주의 크기 변화. 그럼 우주의 속도네, 그렇지? 우주의 팽창 속도네 꾸준히 증가했어요? 아니면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A 시기는 현재보다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크다. 네, 맞는 거고요. 그럴 거고 4번. 자, 4번에서 보면 A, B, C가 있는데 A도 물질만 존재하는 암흑 에너지는 존재하는 평탄 우주. 그 다음에 B는 현재 가속 팽창 우주. C는 열린 우주.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고 문제에서 뭐 일회용 초신성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조건이 기업과 디귿은 평탄한 우주래요. 기업과 디귿은 평탄 우주. 자, A가 평탄 우주고요. B도 평탄한 우주죠. 암흑 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평탄 우주. 그러면 그럼 C가 니은이네, 그지? 니은이 C인 거고 C가 니은인 거고요. 네,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기업, 현재 우주는 기업과 B 모형으로. 현재 우주는 기업과 B 모형인데, 요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적색편일 때, 같은 적색편이가 같을 때, 관측되는 일회용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이 가장 큰, 가장 어둡게 보이는 실선이 기업. 그치? 그러니까 그게 가속 팽창 우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 넘어가면 마지막이 A가 평탄 우주. 그러니까 가속 팽창 우주, 열린 우주, 평탄 우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우주는 기업과 B 모형이야. 그러면은 뭐야? 맞는 거다. 니은, 공률은 니은이 가장 크다. 자, 공률 A 0, B 0, C는 음수값. 그러니까 공률은 니은이 가장 크다 그러면은 틀린 거죠. 가장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후 현재 파장으로 증가하는 데 걸린 시간.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게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 뒤인데요. 빅뱅이 일어났었던 시기,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니까 빅뱅의 나이,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나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는 현재까지의 파장으로 증가하는 데 걸린 시간이나 그냥 우주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주의 팽창 정도는 A가 가장 크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우주의 나이 분의 우주의 팽창 정도인데요. 우주의 팽창 정도라고 하면 이건 사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주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BCA 어떤 우주를 우리가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우주를 예상하더라도 크기는 다 동일하죠. 그치? 그러면 우주의 나이에 따라서 이 물리량이 변하는 건데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 우주가 제일 길다. 다시 이 값이 A가 가장 크냐라고 물어봤네요. 평탄 우주가 우주의 나이가 가장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가장 작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A가 가장 크다 맞는 거고 기억을 제가 맞다고 했네. 기억과 B 모양은 맞지만 끊임없이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감속 팽창한 이후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A는 기억은 틀린 거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